볶음밥이나 김치볶음밥이라도 볶아가지고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 그거 되게 맛있죠. 그거를 이제 누룽지로 제가 만드는 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나차, 햄소시지 다양하게 해서 누룽지로 만들거나,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유선, 파마산, 지혜청, 천에, 한라부, 기종, 자몽청, 이렇게 해서 하시거나, 그것을 결합해서 뭐 치즈, 생크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땅콩버터도 괜찮고 초콜릿도 이렇게 결합해서 누룽지 만드는 말씀을 드렸는데, 별사탕, 군내에 들어가는 건빵이 들어가는 별사탕도 달고나 설탕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녹여서 그 다음에 그것을 굳힌 다음에 식히면 이제 그걸 가루로 만들거나 별사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것을 옥수수 팥을 기름에 튀겨서 만든다 그랬죠. 이것을 이렇게 사거나, 오트밀 같은 거, 이게 또 콘프레이크 같은데, 그 동원 콘프레이크라도 콘프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켈로그도 있고, 이 콘프레이크에다가 이렇게 달고나 설탕을 하면 되게 맛있을 거라고, 거기다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 치즈, 뭐 이렇게 초콜릿 넣어가지고 콘프레이크 만들면, 생크림 넣어갖고 엄청 대박 칠 거라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네네. 이 달고나 설탕을 어떤 타방대 모든 걸로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달고나 설탕을 방송과 편스토랑에서 이걸 꼭 하려는 제스처를 취하시던데 좀 찜찜하네요. 네. 편스토랑에서 어떤 여자 배우분이 이렇게 설탕을 녹이시던데 왠지 찜찜해. 네, 어쨌든 간에, 네. 여기, 그러면 그 누룽지를 갖다가 분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볶음밥식으로 눌러붙게 만들어서 약간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재미가, 작게 이렇게 가루나 입자로 만들어서 먹으면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예.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누룽지를 갖다가 전부 다 가루나 입자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누룽지 말로 이렇게 털어먹는 이 재미, 이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각종 햄, 소세지나 고기 종류들도 각종 이렇게 먹을 만한 것을 같이 곁들여서 제품화 시키면 이것도 상당히 대박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라면땅 같은 거 있잖아요. 라면 같은 것들도 후라이팬에서 보여드려죠. 후라이팬 소금 설탕 넣고 볶거나, 마요네즈, 치즈, 초콜릿, 생크림 다양한 걸 넣어가지고 맛을 만들어낸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인데, 거기다 이렇게 견과류를 같이 곁들인, 그럼 이제 과자처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포도라든지 견과류, 별사탕 이런 것을 같이 먹어서 이게 되게 간식으로 짱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햄소시지도 좀 부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햄소시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나차, 햄소시지를 같이 결합해서 내는 거죠. 괜찮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육포를 기름에 튀겨서 내놓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육포하고 쥐포, 어포 이런 포들을 오리기름을 묻혀서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리기름을, 참치 회사에서도 이렇게 오리기름을 첨가해서 참치 만들 대박일 것 같은데, 참치 자체로만 만들지 않고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나차, 햄소세지를 넣어서 다양한 거 다른 것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 수 있다. 또는 명란 같은 거, 그다음에 이렇게 캐비어 이런 거, 날치알, 양미리알을 튀겨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명란을 편스토랑에 가수 이정현 씨가 이렇게 튀기는 걸, 이렇게 볶는 걸 봤는데요. 예,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의 특성상 이거를 양미리 같은 거 같고 제가 그냥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양미리알. 근데 이게 튀겨서 하면 또 맛있어요. 이게 참치 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다는데, 에드워드 김께서 또 양미리 거기 파는데 익혀가지고 하더라고요. 별로 맛없을 것 같은데 튀겨서 하는 게 맛있습니다. 캐비어 같은 거, 캐비어나 명란, 생선 알이나 이런 알들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나차, 햄소세지를 섞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튀겨서 이렇게 캐비어 만들면 이게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란 알이나 날치알이나 양미리알을 가루 분소로 만들어서 라면에 넣는 스프용으로 만들어 놓거나, 생선뼈나 이렇게 생선뼈나 부산물들, 또 이게 또 칠면조나 염소 뭐 다양하게 해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넣는데 그 뭐죠? 음식의 첨가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파게티나 각종 면 소재, 떡볶이 면이나 모든 스파게티 모든 면 종류, 그래서 모든 면 종류, 라면 종류나 모든 면 종류에다가 이렇게 유자차,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효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영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칠청, 천연, 할라브, 길청, 자몽청, 또는 치즈나 생크림, 초콜릿, 다양한 것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 땅콩버터 같은 것도 변질이 안 되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좀 크림 종류를 넣어서 이 제조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잼 소세지를 스파게티 면이나 라면 종류 모든 것을 자체에 넣어서 면을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우리나라 백설기 떡이라든지 시루떡이라든지 떡의 종류에 상관없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떡볶이 떡과 가래떡 다 포함해서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잼 소세지 이런 거 다양을 넣어서 만들거나 과일청과 과일점, 치즈나 생크림을 넣어서 만들거나 초콜릿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종 견과류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바람떡이라든지 이런 송편 같은 거, 기타 이런 것들을 튀겨서 판매하는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 물만두라든 만두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판매하는 거, 그것도 방송가에서 되게 하지 마십시오. 대기업에서도 하지 마시고, 풀몬이든 어디든 간에 신세계든 이게 튀겨서 튀김 만두를 만들어서 GFM 출시하시면 편의점에서도 GS 편의점이든 어디든 대기술이라는 것을 CU가 됐든 어디든 하지 마시라 이걸 부탁드립니다. 물만두 같은 것도 튀겨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호빵이나 이런 찐빵, 호빵이나 찐빵 이렇게 만두 종류의 겉에다가 치즈를 칠해준 초콜릿을 칠해야 각종 양념을 해가지고 불고기 양념도 괜찮잖아요. 만두 피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중국의 열병에도 열병 안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잼 소세지를 넣어서 가공한다. 예, 또 맥주나 술을 넣어서 가공한다. 면 종류에도 맥주나 술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스파게티나 모든 면 종류, 떡볶이 떡에 찹쌀풀이나 밀풀, 쌀풀 이런 걸 풀을 써서 넣어가지고 쫀득거리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커피 같은 걸 튀겨서 커피 온도를 튀겨서 로스팅하는 방법 또는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튀긴 다음에 물에 살짝 씻어서 후라이팬에 다시 이렇게 달달달 볶고 또는 그 튀기지 않고 커피 온도를 후라이팬 달달 나쁜 기름이 좀 나요. 그 나쁜 기름을 제거를 한다는 거죠. 나쁜 기름을 제거를 합니다. 나쁜 기름을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 프레시한 온도가 되면 여기다가 그냥 각종 곡식가루 볶은 기름가루 예를 들면 쌀, 찹쌀, 보리 그다음에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율무, 그래도 녹두 또는 이렇게 단팥 종류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단팥 종류 같은 것 특히 모든 곡식을 살짝 프로테이즈를 넣어서 맛을 틀리게 하거나 박하나 또 허브차 또는 이게 꽃차, 꽃들, 식용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쁜 것은 안 되겠죠. 같이 섞어서 향을 입혀주는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적인 향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가능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천연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적인 향 혈압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효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인장, 파마산, 칠청, 천연, 할라버, 귤청, 자몽청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맛을 다양화시켜주거나 이렇게 치즈나 초콜릿, 생크림, 연유 다양한 걸 넣어서 맛을 틀리게 만들어주는 원두 이렇게 제조법에 대한 것이거든요. 원두 제조법에 대한 거 이거를 방송가에서 하지 마십시오. 방송에 유지태 씨가 배우 유지태 씨가 광고하는 보리 단백질을 넣어서 하는 것도 제 기술을 침범한 것이라고 설마 방송가에서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래서
뭐 간장 같은 것도 치즈를 넣어가지고 체다치를 치즈 간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묵을 넣어서 어묵 간장을 만드는, 새우를 넣어서 그러니까 한다든지, 아니면 멸치액젓, 새우액젓, 까나리액젓, 굴소스 이런 걸 섞어 갖고 간장 만드는 진간장이라든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다. 또는 피시 소스를 끓여서 만드시면, 튀기거나 익혀나 삶거나 해서 피시 소스 센 걸로 해야만 한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창란젓이라든지 젓갈 종류도 이렇게 튀겨서 판매하거나 익혀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제 제조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홍차나 녹차나 어떤 차나무로 만드는 이런 모든 차종류들이 많죠. 그것도 살짝 튀겨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주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주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이산, 파마산, 치장, 체나, 할바, 귤청, 자몽청, 치즈나 초콜릿, 생크림, 연유 다양한 걸 넣어서 맛을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허브식물과 좀 섞어서 이렇게 향이 좀 틀린 이런 홍차나 녹차, 이런 우롱차라든지 차종류, 보이차라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볶은 기리를 좀 섞어 갖고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가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콜라에다가 달고나 설탕, 후라이팬에 설탕 넣어서 카레마라 시킨 걸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맥주에도 동일하고, 다른 데도 막걸리나 포도주 이런데, 술 같은데 소주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 달고나 설탕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주나 이런 데다가도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이산, 파마산, 치장, 찰나, 할라바, 귤청, 자몽청 이런 것을 일단 과일청과 과일점들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식힌 다음에 소금 넣고 설탕을 넣고 부지포에 보리와 기름을 넣고 이스트균을 물에 좀 넣어서 설탕을 먹게 보온실에 둔 것을 육성한 것을 투입시킵니다. 매일마다 설탕을 주면 탄산이 많아지는데요. 볶은 기리도 이와 같이 볶아가지고 만들거나, 다른 곡식도 밀, 쌀, 뭐든 이런 것들을 튀기거나 볶아가지고 만들면 훨씬 쌀이, 볶아서 만드는 이런 밀로 이렇게 밥을 짓지 않고 이렇게 밀가루를 볶은 밀이나 볶은 쌀을 이용해서, 또는 두 가지를 섞어줘서 이렇게 해서 막걸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약간 분쇄를 해가지고 풀어놓고 볶아가지고, 밥을 짓지 않고, 밥을 지으면 맛이 없어요. 볶아가지고 역시 식힌 다음에 소금 넣고 부지포에 보리엿기름을 넣고, 부지포에 보리엿기름을 끓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넣고 식힌 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고 매일마다 설탕 넣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막걸리가 볶은 밀이나 볶은 쌀, 기타 다른 볶은 곡식을 섞어서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과일잼과 과일잼으로 만드는 술을 이렇게 단가가 싸죠. 기타 과일주를 섞어줄 수 있어요. 막걸리에다가 매실주를 조금 프로테이즈 아주 옅게 섞어준다든지, 이런 게 딸기주, 이렇게 다른 어떤 과일주를 포도주라든지 망고주라든지 이렇게 섞어주는 이런 크림베리주, 치즈주 이런 거 섞어주는 막걸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골마을 시장에서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제 방법을 하시는 걸 봤는데요. 백종원 씨라든지 프로그램 같이 하시던데 연관된 건 아니시죠? 맥주에서 선택하신 거 아니시죠?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만드는 제 두 개의 방법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맥주에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으로 만든 기타 다른 과일주들을 넣어서 만드는 방법, 맥주에다 매실주 넣거나 딸기주, 망고주, 이렇게 크림베리주, 되게 맛있어요. 치즈 넣고 이렇게 볶은 기리주를 넣어주는, 볶은 기리주를 소주 위스키 넣어준다든지, 소주 위스키나 이런 기타 전통 이런 모든 종류의 과일청과 과일잼으로 만드는 과일주를 섞어준다든지, 코코넛주에다가 과일잼으로 만드는 이렇게 딸기주 섞어주는, 망고주를 섞어준다든지, 크림베리주를 섞어준다든지, 체리주를 섞어준다든지, 치즈를 섞어주는, 정말 맛있어요. 포도주에다가 모루주를 섞어주는 경우, 다른 과일주를 섞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포도주를 끓여서 만든 거, 그다음에 그 생과를 섞어서 만드는, 또는 건포도를, 건과일을 섞어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만듭니다. 모든 술은 맥주가 됐든 소주, 위스키가 다 빵 만든 이스트균과 보지포에 보리엿기름을 넣어서 만들어요. 이것은 제조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가에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즈라든지, 그 다음에 카이막,
터키 카이마, 그다음에 두부 또는 그 오뎅 같은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간사이, 고등어나 잼, 소시지 넣어서 제조하거나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이성, 파마산, 친청, 천에, 헐르마, 귤청, 자몽청을 넣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햄 소세지에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햄 소시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간사이, 고등어나 햄 소세지를 넣어서 다양한 다른 소세지를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는 것. 또는 여기다가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주거나 맥주나 술을 넣은 햄 소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약밥 종류, 우리나라 약밥 종류에다가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간사이, 고등어나 잼 소세지를 넣어서 만들거나 과일청과 과일잼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주거나 생크림과 치즈, 초콜릿은 그렇게 해서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미숫가루에다가 어떻게 어떤 그 밀크쉐이크화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되게 맛있다고. 이것도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이성, 파마산, 치청, 천에, 할로, 귤청, 자몽청 또는 달고나 설탕, 후라이팬에 설탕 넣고 카레마를 식힌 다음에 분쇄해서 갈고나 설탕이나 별사탕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것도 이 달고나 설탕을 후라이팬에 녹여서 하는 것은 호두 같은 거, 각종 견과류나 생강을 잘라가지고 달고나 설탕과 후라이팬을 같이 이렇게 지적지적하면 녹아요. 그것이 이제 달라붙는데 식히면 이렇게 사탕처럼 되는데 생강사탕도 그렇고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검은 콩이라든지 콩 종류도 볶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였죠. 이것은 제기술이라는 것은 만두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두나 이런데 만두 찐빵 이런 데다가도 뭐 치즈 크림을 발라준다든지 뭐 각종 크림을 발라서 판매하셔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기술이다. 피자 같은 것도 겉에다가 이렇게 치즈 크림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햄버거 빵 이런데 이렇게 뭐 어떤 샌드위치 빵 이런 것들을 치즈 크림이나 초콜릿 크림이나 각종 생크림을 갖다 발라가지고 또 마요네즈나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을 발라서 그 위에다 기타 다른 양념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발라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발라주거나 이렇게 후라이팬에 한번 탁탁 뒤적뒤적 해주는 방법으로 샌드위치 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샌드위치도 넣고 소금 설탕을 기본적으로 깔고 마요네즈와 치즈 또는 살짝 우유를 먹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우유를 이렇게 뿌리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후라이팬에 좀 녹여가지고 달라붙게 만드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네, 그거 보셨죠? 그래서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햄 소세지 같은 거, 만두, 찐빵 이런 것들도 호빵 이런 것들도 뒤에다 이렇게 치즈 크림을 발라준데 크림을 발라서 다양한 크림을 발라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양념을 발라서 파는 이것도 제기술입니다. 고추장, 된장, 매실청을 끓여가지고 매실을 이렇게 어떤 씨를 분리해서 소금, 설탕을 넣고 계속 끓이면 그게 간단한 제조법이 되거든요. 근데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인데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매실청을 넣고요. 이런 매실청에다가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이성, 파마산, 치청, 천에, 할로버, 귤청, 자몽청 이런 걸 넣어서 만듭니다. 매실청에다 약간 과일청과 과일쯤으로 만든 술을 기타의 술을 넣어서 판매하는 아닙니다. 또는 수정과 청, 식혜청, 동치미청을 탄산을 넣어서 판매하는 아닙니다. 탄산음료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술을 과일청과 과일잼이라든지 술을 좀 포도주 다양한 술을 조금 넣어서 판매를 하면 맥주가 됐든 소주가 됐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소주에다가 반대로 수정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줄 수 있겠죠. 콜라 같은데 맥주에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대박 날 것 같은데요. 홍시를 이렇게 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과일잼과 과일잼을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게 빵 만드는 이스트과 부직포에 버리어기름을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대추와 대추 야자주도 그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동일한 방법에 만듭니다. 코코넛주는 끓이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끓이니까 맛이 없어요. 네. 코코넛주에다가 과일청과 과일잼주를 같이 넣어가지고 코코넛주 맛있다 그랬죠. 코코넛주를 이게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다양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된장이나 간장을 제가 다른 곡식으로도 된다 그랬죠. 볶은 기리로 제가 된장 만드는 걸 보여드렸죠. 또 녹두나 기리로 그것을 살짝 이렇게 볶은 기리나 녹두를 넣어가지고 간장 만드는 방법과 다른 여러 가지 콩들, 대두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콩들을 넣어서 검은 콩을 넣어야지 검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콩들을 넣어가지고 간장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곡식으로 현재 된장이 아닌 이런 방법으로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된장을 메주가루를 넣고 그다음에 소금, 설탕을 좀 넣고 여기다가 찹쌀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조되고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갈은 거, 진간장, 참치액젓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다. 고추장도 고춧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소금, 설탕 넣으면 그냥 고추장이 됩니다. 일단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갈은 거, 진간장, 참치액젓 이렇게 해서 넣어서 만듭니다. 여기다가 고추장, 된장, 간장에다가 그 어떤 물엿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치즈, 볶은 기리를 넣어주거나 카레가루를 넣어주거나 조리대 액상을 좀 넣어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제 방법에 해당합니다. 제가 조리대나 또 볶은 기리 또는 그 카레가루를 풍미를 돋우는 것으로 해서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볶은 기리 가루나 그런 것을 라면 같은 게 넣어서 만드시면 제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마요네즈를 넣어가지고 라면을 만드는 제 특유의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요네즈 라면 스프에 대한 것인데요. 라면 스프를 만들 때 멸치 액젓 플러스 참치 액젓으로 만들고요. 기타 이런 젓갈 종류로도 가능한데 이렇게 피시 소스로 멸치 액젓 어떤 라면 스프 만드는 방법, 우동 스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마늘 갈은 거 넣고 진간장, 참치 액젓을 좀 넣어주고 진간장도 들어갈 수 있고 멸치액젓과 새우액젓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멸치액젓, 참치액젓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늘 갈은 거 넣고 후춧가루 넣고 마요네즈 넣고 체다치즈 넣고 이렇게 성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기본으로는 다시마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새멸치와 사골 분말을 넣어서 이를 만드는 라면 스프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다양한 어떤 피시 소스로 다 가능하고 젓갈 종류로도 가능합니다. 방송가에서 이거를 라면 스프를 만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오뚜기나 농심 또는 팔도 한국 야쿠르트 기타 모든 편의점에 납품하시는 분들도 편스터랑이든 어디든 TV 프로 편스터랑이든 어디든 아니면 전부 다 이것을 무단으로 이 라면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끓여서 만드는데 제 방법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유자차, 레몬차, 고추장, 된장, 간장, 물엿, 쌀엿, 식초도 끓여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식초나 물엿, 쌀엿에다가 볶은 기리가루를 넣어주니까 정말 맛있더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각종 생크림을 넣어주거나 초콜릿, 치즈를 넣어주거나 유자차 이렇게 해서 물엿, 쌀엿, 식초를 만들거나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유자차, 레몬, 그 다음에 명란 알이라든지 날치알, 양미리 이런 알 좀 캐비어도 되지만 너무 비싸죠. 이런 알들을 간장 넣을 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 명태알, 명란과 간장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생산 알들이 다 가능하고요. 어묵간장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새우간장도 되고 각종 이렇게 멸치액젓과 새우액젓, 까나리액젓, 굴소스 기타 모든 액젓 종류를 첨가를 시켜가지고 또는 젓갈 종류를 첨가시켜서 이렇게 전장 만드는 법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피시 소스 만들 때 육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각종이 칠면조 고기래 각종 육고기 종류를 오리고기도 되겠죠. 육고기 종류는 다 되는데요. 꽁고기도 있고 육고기를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분말이 아니라 육고기를
PC 소스로 이렇게 동일하게 센 걸로 해서 끓여서 만들거나 또는 익히거나 튀겨나 이렇게 삶거나 해서 구워서 이렇게 PC 소스처럼 만듭니다. 이거를 또 이런 육고기로 만든 PC 소스를 PC 소스와 결합해 주는 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통합 액젓을 말씀을 드렸어요.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멸치 액젓이 그 다음 들어가고 새우 액젓이 그 다음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다 참치 액젓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참 그 주부들이 이거 김치담글 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통합 액젓으로 만들고 이것만 딱 넣으면 이렇게 김치가 담궈지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스토랑이 아니라 전참시에서 어떤 남자 배우니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뭐 어때 그 기름에 제가 이렇게 옥수수 팝콘을 튀겨서 판매를 하는 하나를 진짜 맛있는데요. 소금 설탕 후라이팬 넣고 볶거나 마요네즈나 치즈 이런 것들을 넣어서 추가적으로 하고 생크림을 넣어서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만들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옥수수 팝콘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콘프레이크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달고나 설탕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트밀도 이와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귀리 같은 거, 쌀 같은 걸 볶아가지고 그거 자체로 소금 설탕 이거 너무 맛있다. 그리고 오트밀로 만드시면 오트밀로 납작이가 해갖고 콘프레이크로 해서 과일청과 과일잼을 첨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 달고나 설탕을 첨가하거나 치즈나 마요네즈 또는 초콜릿, 생크림을 넣어서 그 오트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복숭아티나 레몬티에다가 뭐 이렇게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정, 천연, 할라마, 귤정, 자몽정, 치즈나 초콜릿 또는 생크림, 연유 다른 것들을 아까 전에 제가 쭉 말한 거 연유를 빼먹었는데 연유 같은 걸 넣어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치즈였다 연유 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우유 같은 데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두유를 이렇게 넣어서 만들거나 이것을 콜라나 이런 데 사이다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소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늘에다가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생마늘 가른 거 설탕 넣고 여기다 마요네즈를 넣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기 찍어 먹는 소스로 소개해 드렸는데 그거 하시는 거 아니시죠? 방송가에서 이거 부탁합니다. 하지 맙시다. 네네. 그 다음에 탕수육 소스를 만들어서 치킨복에다가 세트로 판매하는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하지 마세요. 탕수육 소스를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장, 천연, 할로마, 귤정, 자몽청,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맥주를 술을 넣어서 어떤 치즈를 넣어서 초콜릿을 넣어서 또는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연유를 넣어서 이렇게 탕수육 만드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방송가에서 유자청 넣은 것도 처음인데 제가 이게 그래서 어디서 방송가 계속 보고 있었던 그 다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탕수육 소스처럼 만들어서 소스로 만드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각종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진정, 천연, 헐번, 귤정, 자몽청을 이거를 이렇게 마늘 가른 거 넣고 물 조금 넣고 우유도 들어갈 수 있거나 생크림 이런 연유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치즈나 초콜릿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생크림에다가 이런 그 과일청과 과일잼에다가 마늘 가른 거, 진간장, 참치, 후춧가루를 넣고 이렇게 제조합니다. 참치 액젓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간장, 진간마냥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으로 이렇게 해서 제조 방법을 이렇게 소스로 판매하는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이 기술을 치즈, 초콜릿, 생크림, 연유 다양한 걸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닭 같은 거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각종 뭡니까 이렇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튀겨가지고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소금, 설탕 넣고 마요네즈하고 치즈를 넣고 우유나 생크림을 섞어서 만든 이 소스를 만드시면 누텔라 치즈보다 훨씬 맛있다. 누텔라 소스보다 훨씬 맛있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마요네즈나 이런 것들을 또는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정, 천연, 헐번, 굴정, 자몽청을 가루로 만드는 아닙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 먹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마요네즈나 토마토 케첩도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땅콩 버터도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것도 용도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그 마요네즈에다가 그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새, 고등어나 잼 소세지를 제조해서 다양하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요네즈나 이렇게 어떤 토마토 케첩에다가 유자살, 뭐 땅콩 버터도 생크림을 넣어주거나 생크림을 종류별로 다 있다 그랬죠. 갈청과 갈증과 결합해서 뭐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이산, 파마산, 칠청, 하나불, 귤청, 자몽청 이런 걸 넣어서 같이 제조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치즈, 초콜릿, 생크림, 연유를 섞어서 마요네즈나 토마토 케첩 이런 것도 땅콩 모터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모든 과일청과 갈잼, 좀 전에 얘기한 이런 종류들에다가 계피를 넣어서 판매하는 아닙니다. 또는 소금, 설탕, 달고나 설탕을 넣어서 판매하는 아닙니다. 이 기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청과 갈잼에다가 좀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일청 종류를 따라 생크림을 이렇게 발라먹는 생크림이나 연유를 넣어서 이렇게 그 빵에 발라먹는 용으로 마요네즈를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과일 넣던 그 땅콩버터에다가 과일점을 넣어주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주거나 땅콩버터에다가 치즈, 초콜릿, 이렇게 또 연유, 또 생크림 이런 종류의 것들을 넣어서 판매를 하는 아닙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생크림을 만들 때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이산, 파마산, 칠청, 천연, 알루용, 귤청, 자몽청을 넣어서 만드는데 연유 만들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생크림에다 생강과 계피를 넣어가지고 이게 생강, 계피 이런 크림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커피를 후라이팬에 휘핑크림이나 생크림 다 돼요. 이걸 또 녹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믹서기에 생크림과 더불어 휘핑크림과 더불어 돌려주면 믹서기 조금만 돌려주면 생크림이 만들어지는데 휘핑크림이나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은 그것도 뭐 치즈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치즈 생크림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초콜릿 생크림 그다음에 각종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치즈나 초콜릿 생크림도 만들 수 있고 모카 생크림, 모카 휘핑크림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얘기하면 어디서 또 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점에서도 그렇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네네. 생크림이나 휘핑크림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또는 맥주나 술을 넣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 또 콜라에서 달고나 설탕으로 후라이팬에 설탕 넣어가지고 카라멜화 시켜서 달고나 설탕으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달고나 설탕에다가 이렇게 후라이팬 넣고 카라멜화 시키면 식혀져요. 그걸 분쇄해서 팔거나 그걸 별사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초콜릿에 넣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초콜릿에다가 이렇게 어떤 젤리를 넣어가지고 부드러운 젤리로 초콜릿 만드시면 대박 칠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징어볼을 한번 서기를 했는데 오징어볼을 갖다가 또 방송의 특성상 그런지 이렇게 오징어볼에다 치즈 넣고 하는 그것도 제가 했었는데 그거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네, 이거는 얘기 안 하고 그것도 방송 가서 막 따라하는 선풍적인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이렇게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이라든지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게는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그거로부터 제 기술이 YTN에 쏟아지고 방송국에 쏟아지고 싶으면 난리예요. 뭐 이렇게 유리창에다 플라시창을 대자가 했더니 부수상 뚫린 거. 그럼 플라시창 대자. 그럼 안 깨진다. 그랬더니 그냥 그걸 YTN에 그대로 보도를 내시더라고요. 유리창이 안쪽에 있고 바깥에는 플라시창이고 유리창이 안쪽에는 아크릴창, 겉에는 플라시창, 안쪽에 투명 매트, 그다음에 겉에는 플라시창,
안쪽에는 투명 필름, 그때는 이렇게 프라시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시창, 유리창을 접합할 때 오목한 홈을 넣어서 이렇게 접합하는 나노 구조로 그렇게 접하면 잘 안 떨어지는데 결과 보면 온도 변화를 이런데 여름 같은 때도 떨어지기 십상이에요. 서울시에서 이걸 하시던데 유리창 붙이는 거 하시는데 프라시창을 붙이셨다면 제 기술을 침범하신 것입니다. 무단으로 하시면 서울시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는데 무단으로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다 문제 있죠. 지자체 배상이라든지 구상권 등 퇴직 후에도 문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술을 팔았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저지대에 제가 이렇게 칸막이를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했었는데 이게 창문에 물 들어가게 칸막이를 또 올려가지고 물에 안 들어가게 뭐 금속 칸막이가 됐더니 그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프라시장 방탄필름, 프라시장 방탄필름 해가지고 방탄소재로도 만들 수 있다. 프라시장을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얇게 여러 그룹에서 접합 구조를, 어떤 접합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쓴다. 접합 기술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에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원천 기술은 어떤 분이 이렇게 실용 기술은 여러분입니다. 뭐 벽지 같은 데도 홈을 파가지고 잘 달라볼게요. 단열 벽지 같은 것도. 단열 벽지도 지금끼리 이렇게 다른 소재로 접합을 할 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 다음에 어떤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도 접합 기술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거나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접합하는 홈을 파서 나노 구조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유리기판, 삼성 콘den사 코닝 같은 데도 하지 마세요. 홈을 파서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넣고 그 안에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 또는 반도체 부분에 홈을 좀 파갖고 지하가 있듯이 건물도 홈을 파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 그 밑에 홈을 파갖고 거기다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전기가 잘 다른 데로 소실이 안 되고 과도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직 관통 기술을 제가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물통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파이프 압력을 통해 상류로 올라갈 수 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수직 관통 기술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 넣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이거 3D 어떤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낸드 플래시, HBM한테 SK가 또 삼성 또 이렇게 마이크론이래 도시반에 TSMC 이런 데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기다가 이렇게 반도체에다가 실리콘 웨이퍼라든지 이런 반도체에다가 또 유리석영 코튼 예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춰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거기다가 뭐 텅스텐, 구리합금 이런 데도 이렇게 텅스텐 부분이 약간 두꺼우면 그래서 열이 축적이 되니까 얇게 만들든지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시면 열이 해결되리라고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코너 기술, 회로의 코너 기술에 있어서 회로가 이렇게 선폭이 나누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약간 두터운 부분을 추가를 해주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됐다고 약간 금속을 추가하면 좀 더 배터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디램 같은 데도 이렇게 약간 금속을 기존에 회로 선폭이 얇거나 캐패시터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금속을 약간 더 추가로 두텁게 만들어 추가로 한다는 거죠. 두껍게 만들어서 거기 반도체 디램에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약점이 해결된다. 이건 삼성도 날아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된다는 그만큼 전기가 많이 든다는 거고 속도도 늦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금속에다가 금속을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말고 전기 축적 구조로 가자. 두터우면 된다라는 제 이론을 따르시면 이론과 기술을 따르시면 삼성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침범한 겁니다. SK나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떤 데서도 인텔이든 회로 선폭에 약간 금속을 추가해서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로 만드는 이 금속 카펫이다. 콘덴서 개념을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어떤 PM 반도체에서 금속이 서로 틀리죠. 그래서 서로 틀린 금속이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현상이라 발열의 원인이 된다고. 자동차 2차 전지, 양극재에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는데 그것을
그것도 이렇게 스파크 현상의 발열이 화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반도체니까 이게 화재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전기 단위가 크면은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서 그렇게 전기를 가두는 이런 기술. PM 반도체도 이렇게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사이즈를 틀리게 대자리, 중자리, 대자리, 소자리라도 사이즈를 틀리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쪽은 평판이고 한쪽은 두껍게 만들면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이걸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다. 거꾸로 배치해서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게 만들어주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이같이 다이오드 만들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나 펠티어 소자에서도 이 금속을 두껍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를 흐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다가도 건전지지만은 이렇게 1차 전지가 됐든 2차 전지, 자동차 연료 전지가 됐든 납축 전지가 꼭지가 여러 개 있는 음극양극에 있어서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꼭지가 이게 카페시타가 된다는 이것보다 더 큰 꼭지를 만들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이게 카페시타가 돼가지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꼭지를 2개짜리 있다. 여기도 2개짜리 전기를 이게 전기선을 2개씩 연결해 놓고 이것을 하나는 전기를 하나만 흐르게 하고 이쪽은 2개 연결한 쪽으로 전기가 많이 흐른다는 거죠. 똑같은 굵기의 구리선이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2개, 이쪽은 2개 연결하고 이쪽 하나만 연결하면 2개 쪽으로도 많이 흘러요. 전기 역방향, 정방향을 만들 수 있고요. 방향을 원래는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요. 이거를 또 하나는 한 선 전기선은 연결해 놓고 구리선이죠. 이쪽은 업시키고 이쪽은 언시키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이쪽은 업시키고 이쪽으로 흐르게 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해서 정방향, 역방향을 자동차에 쓰고 PM 반도체에서도 쓰고 반도체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환풍기 같은 거를 정방향, 역방으로 만들어서 안에 공기를 바깥에는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제 기술. 환풍기를 세트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는 이쪽 안쪽 공기를 바깥쪽 공기를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환풍기를 쓰시거나 겨울에 칸막이를 달아갖고 판매를 한다. 춥지 않게. 또는 거기를 단열까지 해주면 좋죠. 일단 공기 필터나 또는 부지포만 필터, 금속만 필터, 플라스틱만 필터를 붙여서 공기를 정화하는 환풍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1차 전지나 2차 전지 모든 부분에 흑연제, 응극제 하나만으로도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거 기술을 따라 만드시면 제 기술. 나는 거기다 산화초 코팅을 쭉 할게. 또 다른 걸 코팅을 했다 해서 제 기술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너무 얍삽하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전지 여기 탄소봉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자동차 2차 전지다. 납축 전지도 다 흑연 하나로 다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개별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이것은 자동차 2차 전지에 양극재, 응극재에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연고 자석 만들 때도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구조에서 대중소로 만듭니다. 연고 자석 만들 때도 그렇고 모터 연고 자석은 들어간 데가 많은데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같은 데도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 놓거나 거기다 약간 금속을 약간 더 추가해서 전기를 축적되게 해서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구리선을 감아 놓을 때 대남 매듭코드 만들고 이제 링식이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더 파워 있게 전기가 축적돼서 돌아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의 직전에서는 서로 경기선 안에 구리선의 대중소로 만들어 갖고 피복 없이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한정 같은 데서도 하셔는 안 되겠습니다. 전기선 할 때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또는 그것을 서로 실타래처럼 생기는 그런 전기선 말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한 개짜리 동일한 두께가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4개, 5개 이렇게 갖고 전기양을 틀리게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판 구조에서나 전기 전송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전력을 A사례에다라든지 이렇게 전력을 틀리게 어떤 데는 한 개짜리, 어떤 데는 2개짜리, 어떤 데는 3개짜리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하나가 있는 이런 전기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 흘러요. 콘센트에도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안 되어 있으면 잘도 꽂아서 쓰시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게 흑연 소재 하나로 응극제 하나로 이거 1차 전지나 2차 전지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도 이게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게 금속 소재로
배터리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죠. 수십 개 나가지고 몇 개만 나가지고 전기를 축적 구조를 가져가요. 탄소봉도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이 형태 또는 수백 겹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장소 만들 때 그렇게 하고,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그러니까 탄소봉 가루도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 들어가,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닐하우스 칠 때는 아연 강판 같은 것도 이게 일정 부분 두텁게, 철사나 철망 이런 데도 일정 두텁게 만들어서 링식으로라도 이렇게 힘을 버틸 수 있게 한 그런 아연 강판이나 철사, 철망 또는 철근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철사나 철망, 또 철근 구조, 이렇게다가 또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내사로 유리만큼 넣어서 지르면 부식이 잘 안 된다 그랬죠. 부산대 광맥에 따라서 정생 교수님이 부식이 잘 안 되는 것을,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 놓고 이건 넣어서 제조하시는 거 아니시죠? 부탁드려요. 그 다음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에도 유리석용 코팅 내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지려 이렇게 코팅 구조를 가져갑니다. 자동차 철판, 배, 항공기 철판, 배 철판 이런 데도, 금속판에도 유리석용 코팅 내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지려 페인트 자체에 넣어서 제조합니다. 페인트를 발라주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가져가지고 다른 코팅 구조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처음부터까지 색깔이 깨끗해요. 저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 기술을 현대 기아차든 토요타든 GM이든 폭스바겐이든 어떤 데서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에서, 중국 자동차에서도 사용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기술에서도, 자동차 기술에서도 여러 개 코팅을 많이 줘가지고 피막을 형성해서 그것을 어떤 공기압 이런 것들을, 전투기는 공기압 속옷으로 할 때 빠르거든요. 이것은 다른데, 어뢰 같은데도, 미사일 같은데도, 이렇게 탄환, 포탄 같은데도, 이렇게 탄알 같은데도 적용할 수 있어요. 코팅을 줘서 바람을 미끄러지게 해서 속도를 빨리 내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자동차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데 이런 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도 금속 배터리, 모터의 종료자를 제가 어떤 철심으로 만들어 갖고 구리코일 가만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쇼트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금속 콘덴서 개념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금속을 단순히 전도착이 아니라 전기 축적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큰 판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작은 판으로 MACC 기술에 들어가기도 하고, 절연 구조를 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놓으면 이것이 이제 배터리가 됩니다. 이런 금속 배터리나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태양전지판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다 금속에다가 이렇게 구리다,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금속도. 대중소,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 이렇게 넣어주면 서로 틀린 굵기를 따라서 왔다 갔다 전기가 가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연료전지, 서로 다른 금속을 같은 금속으로 만들 때도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또는 PM 반도체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들어간 것을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고는 이제 구르고 나서 그런 구조를 만들고 액상을 덮어줘요. 그러니까 전기가 가둬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로 이제 구리 코일을 만들거나 금속판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데요. 전기뿐만 아니라 열, 냉기를 가둡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플라스틱도 있고 고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카본 소재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서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전기나 열, 냉기를 가둘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죠. 네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런 특수한 어떤 금속판이나 코일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코일에다가 이런 금속 구조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판으로도 사용해요. 그런 거는 판으로 크게 만들어서 전기선 아닌 구리선을 대중소 서로 이렇게 피복 없이, 테슬라는 전기를 왔다 갔다, 저는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전기를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이건 통신선으로도 쓰고 전기선으로도 씁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전기선도 이렇게 대남 매듭구조, 마대구조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서 거의 축적되어서 멀리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광소면선도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약간 두텁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전기선, 통신선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뭐, 알루미늄 판이든 고리판이든 어떤 것이든, 전기 배터리로 만드시다. 그럼 나는 그때 항상 좀 첨가할게. 금속판에다 산화철 첨가할게. 뭘 첨가했다 해서 그 기술이 너무 얍삽하죠. 기술을, 제 기술이 아닌 것은 아니다. 물이나 액상에다가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든다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또는 이제 자동차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2차 전지 전력을 슈퍼카패시터라는 자동차에다 축적을 해 가지고 100개짜리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금속 배터리는 전기를 축적하면서도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파워 있게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그렇기 따라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건전지지만 이게 금속 콘덴서나 금속 배터리라고 합시다. 1차 전지나 2차 전지나 또 파워뱅크, 또 자동차 연료 전지도 이게 5개짜리라고 합시다. 10개짜리도 되고 100개짜리도 돼요.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줘요. 그렇게 해서 전기선을 몇 개에서 갖다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쓸 때는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이건 뭐 모든 기판 구조는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됩니다. 현재는 자동차 연료 전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판 구조에다가 이런 금속 구조를 이렇게 모터에다가도 이렇게 금속 덩어리를 하나 넣어주면 거기 전기가 축적이 되고 파워 있게 돌아간다 그랬죠. 스피커 앰프 뭐 이런 데도 확성기 뭐 이런 데도 스피커 앰프 있잖아요. 축적해 그런데도 이런 금속 덩어리, 금속 콘덴서 개념을 좀 거기 전기를 축적해 갖고 파워를 업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졌다. 그런 금속 콘덴서인데 이것을 5개다. 그러면 일단 하나는 언오프식으로 해서 하나만 연결하든지 2개만, 3개는 4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배터리도 돼요. 작은 미니 배터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콘덴서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에서 갖다 2개, 3개 되고 몇 개에서 갖다 했을 때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에다가도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밝게 만들거나 어둡게 만들거나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납축전지나 자동차 연료전지도 여러 개로 분할해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의 배터리로 봤을 때 5개, 10개짜리로 만들어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면 빨리 충전이 된다는 기술입니다. 또 전기량 몇 개에서 갖다 쓸 때라서 전기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 물에다 소금물이나 바닷물에다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뭐 이게 구리나 알루미늄 기판이 이게 얇게 넣으면 좋은데요. 거기다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피복 없이 전기를 딱 걸어줍니다. 전기선이 많이 연결될수록 좋아요. 그럼 전기로 전환이 되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전지판으로 이렇게 금속에다가 구리알갱이를 대중선 넣어서 이렇게 액상을 딱 덮어가 구리 액상을 덮어 판으로 만들었잖아요. 알루미늄도 되고 뭐 어떤 카본 소재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카본 소재도 이렇게 안에다 금속 뼈대나 가루를 넣어준다는 거죠. 소재가 틀린 걸 넣어도 합성섬유 나일론이 뼈대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 입자나 가루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본 소재도 그 다음에 그 어떤 탄소섬유 만들 때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알았죠. 기타 다른 합성섬유도 됩니다.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카본 소재나 펠리클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십니다. 여기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합니다. 아크릴 제품 만들 때 합성섬유 나일론 비틀감이 90%짜리하고 아크릴과 섞어주면 보다 강한 아크릴이 나오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크릴 소재에다가 약간 합성섬유 나일론이래 투명도가 좋은 것을 다른 합성섬유도 살짝 이게 안에는 이렇게 아크릴이고 겉에는 이렇게 그것을 해서 강도를 높인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아크릴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합성문 실이나 모든 실규제에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거나 기존에 했던 알갱이를 넣어주는 금속 알갱이를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돌가루나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건 이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금색, 은색, 다양한 색깔은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합을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다 컬러풀한 소재가 나온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금색은색 다양한색 알갱이를 만들 고무판에다가 넣어도 되겠네요. 플라스틱판에다가 금속판에 그럼 컬러풀한 것이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고무판 같은 거 만들 때 알갱이 기존에 만들어진 걸 알갱이를 동그랗게 합시다. 대중석을 이렇게 넣어주면 탄력이 좋아져. 그 다음에 고무 영상을 덮으면 합성섬유도 천연고무니 못지않게 탄력이 생기는데요. 천연고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천연고무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합성고무가 천연고무에 못지않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천연고무하고 합성고무를 섞어주는 이런 기술인데요. 천연고무, 합성고무에다가 천연고무 이렇게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제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 이런 고무에다가 안에 금속뼈대 가루세로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금속 알갱이가 들어가거나 이런 돌도 들어갈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돌가루나 이것도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넣어서 만드는 제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금속도 동일하고 플라스틱도 동일합니다. 실에다가도 아라미드 섬유 이렇게 금속을 꽈가지고 금속 알갱이나 돌가루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판덱스나 모든 아라미드 섬유에 유리석용 고든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칼 만들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세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해서 알갱이를 넣어서 그 다음에 두드려 만듭니다. 액상을 덮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칼 만들 때 안에 소재는 단단한 놈을 사용하고 그때다가 유리석용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부분 그 다음에 액상을 어떤 칼 액상을 금속 액상을 부어서 만들면 안에는 단단한 놈이고 겉에는 이렇게 기초는 이렇게 뼈대고는 단단한 놈이고 금속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단가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가볍고도 이렇게 튼튼한 검이 만들어지거나 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술은 쓰시면 제 기술 모든 금속 재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고무 만들 때나 플라스틱 만들 때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카본 소재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네네.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쓰시면 유리석용 고든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금색, 은색, 다양한색 염색을 넣어가지고 이게 컬러풀하게 만드셔도 금색이 짱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컬러풀한 건축 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용 실리콘은 풀을 만드는 건데요. 특히 욕실용 그레이종을 갖다 액상에 굳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걸로 이제 풀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무방고의 풀이라든지 풀 넣거나 도배풀하고 섞어주거나 이렇게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풀을 만들어주는 약간 그래도 좀 액상으로 용기 안에 있을 때는 약 액상이고 풀은 엄청 굳어야죠. 아니면 안 되겠죠. 저는 그걸로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으로 방수도 하고 본드로 사용하는데 다른 본드보다 훨씬 잘 돼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래가고. 그 다음에 목공 본드하고 도배풀하고 결합한 제품을 만들어내셔도 제 기술입니다. MDF에다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석고보드 같은 데다가 얇은 플라스틱 판을 덧대가지고 건축을 할 때 곧바로 그냥 거기다가 어떤 도배할 필요 없이 거기다가 그것다가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의 무늬를 넣어가지고 아트적인 미술 작품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합판에다 붙여도 되고 그거를 타일로도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플라스틱 판을 얇게 해가지고 그거를 석고보드하고 하거나 괜찮죠? 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고보드 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오면 좋을 텐데요. 가공도 좋고.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판을 가지고 이렇게 두께를 투명 플라스틱 판이 있거나 이게 기타 다른 플라스틱 판에 있던 원목 무늬를 실제 무늬를 입혀서 그걸로 이렇게 원목 패널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거기다 하이그로시 공법으로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그것을 필름을 입혀가지고 하이그로시 공법으로 해서 플라스틱인데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플라스틱에다가 약간 얇은 구조로 부착 구조로 홈을 파서 접합을 부착 구조로 가지고 단가가 되게 싸거든요. 이걸 이제 계단 같은 데 붙여갖고 아트적인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자. 금색에서 다양한색 염색을 하거나 다양한 어떤 미술 작품처럼 그림을 넣어주거나 해가지고 타일로 사용하거나 바닥재로 사용하거나
뭐 홈을 파서 접합해갖고 잘 벗겨지지 않기만 하면 건축 내부 판넬로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에폭시 제품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다음에 그 코팅 구조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햇볕에 결빙이 잘 안 되고요. 에폭시 장판, 에폭시 벽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넣어가지고 가구로 제작하거나 타일로 제작하고 방문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에다가 기존에 어떤 안에는 나무고 플라스틱을 결합을 해가지고 방문 소재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겉에는 ABS 수지고 안에는 수지고 겉에는 플라스틱 이렇게 금색은 다양한 염색을 해놓은 거 부착을 시켜가지고 방문으로 만드시거나 하셔도 제 기술인데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문이 너무 무거우면 좀 그러니까 그런가 본데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에는 좀 가볍게 만들고 겉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투명 플라스틱을 금색 미술 작품처럼 색깔을 넣어가지고 아트적이면 좋죠. 그걸로 방문 만들어주거나 이것을 플라스틱 창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창문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다.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폭시 제품을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 또는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시멘트 몰타를 넣어가지고 여기 시멘트 몰타를 넣어가지고 하는 이런 제품도 있을 수가 있다. 시멘트 몰타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품 만든다는 거죠. 아니면 거기다 천연석들을 넣어가지고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걸 패널로 이렇게 건축용 판넬로 사용할 수 있다. 일단 파티션, 건축용 파티션 만들 때 사무실에 소음 같은 거 하는 스펀지 같은 거는 그 비슷한 계열로 해서 붙여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음을 방지하는데요. 길이를 늘렸다 날렸다 해가지고 높이까지 조절하거나 밑에도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파티션 그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